자, 또 바로 가봅시다. 마무리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10억. 미처분 이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하지 못한 이득에 남는 돈 뭐다? 남는 돈 돈 안 쓰고 남는 돈 모은 돈이 210억이 된다. 이 중에 매출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75억 누적입니다. 누적. 용역 매출이 75억 상품 매출이 3억 3천만원 기타 매출이 1천만원 해서 150억의 누적 매출이 발생되었다. 누적. 요번 3개월은 2분기는 소프트웨어 매출이 40억 용역 매출이 38억 그리고 기타 매출이 600만원 상품 매출이 63만원 63만원 1,000원 만원 6만 3천원 뭐 팔았니? 그래 합쳐가 79억 매출. 그러니까 1분기가 아주 못했다는 게 발생했죠. 이거 반도 안 되니까 이건 거의 80억인데 80억이 반 되면 160억 돼야 되는데 맞죠? 그래 됐다. 작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다. 매출 원가 소프트웨어 매출 원가가 31억 누적입니다. 용역 매출 원가가 31억 합계 63억의 매출 원가가 발생되었다. 매출 원가 빼기 63억을 하면은 뭐다? 매출 총익이 나오죠. 63억 빼면은 97억 아니다 87억 이게 뭐다?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여기서 뭘 뺀다? 판관비를 빼야 되죠. 여기 있네 판매 관리비 급여 24억 퇴직금 이렇게 딱 해가 68억 아까 얼마 났지? 남는 돈이 87억 87억에서 빼기 68을 하면 뭐다?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아니지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익이 나온다. 얼마다? 18, 9억 그 정도 되겠네요. 19억 정도 되겠네. 19억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비용에 관한 성격 분류 종업원 급여 이런 거 그러니까 영업이익 19억 매출 150억에 매출원가 그러니까 판관비와 매출원가를 합친 금액이에요. 여기 있네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합친 금액 131억 합치니까 19억 비슷하게 계산하는 게 맞죠? 이렇게 된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경영진은 급여가 1억 2천 퇴직급여 1억 총 1억 3,970만원 정도 측정되어 있다. 1억 3천 13억 9,700만원이네. 어이고 퇴직금 합쳐가지고 왜 많아? 12억이다. 12억 1억 2천이 아니고 급여가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금액 감사 등을 주요 경영진 누구 야씨 앞에 끊어먹었네 이거. 와 12억이나 준다. 대표이사겠죠. 그 정도 몇 명만 그렇겠죠. 투자부동산 42억에 우발 상환과 약정 계약되어 있고 국민은행 기업자금대출 30억 정보통신 운영대출 10억 정책자금대출 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이 흘러가는 현금성 자산 현금이 될 만한 것들이 무조건 적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외환 손잔실 이렇게 금융평가 대손상각비 여기 또 법인세 아직 안 냈으니까 낼 걸 미리 빼놓는 거거든. 이자 비용 미리 띄는 거거든. 지분부 손실 이자 수익 또 있노 배당 수익 영업활동이라는 재산 매출 채권의 증감 매출 채권이 늘어났거든. 이런 것들 매출 채권 27억 미수금 증감 선급금 증감 그리고 또 매입 채무가 빠졌어. 매입 채무는 쉽게 말해서 돈 안 준 거지. 매입 채무는 그러니까 외상으로 가져온 게 빠졌고 미지급금 돈 안 주고 가져온 것도 또 빠졌고 헷갈리는데 선수금은 올라갔고 예수금은 빠졌고 이런 식으로 다 합치니까 3억 6천 정도가 나왔다. 이게 왜 3억 6천이지? 단기 합치니까 3억 6천밖에 안 되나? 현금 흐름이 36억 현금 흐름이 36억 현금이 지금 36억은 돌고 있다 이 말이죠. 영업활동으로 발생되었다. 작년에는 마이너스였다. 이게 문제라고. 이런 건 문제예요. 마이너스 일 시작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지. 건설 중인 유형자산 이런 거 다 치우고 자 비지배분 이게
이게 지분율 요거를 제외한 금액, 요거는 지배되고 있는 거니까, 지배되고 있는 거는 요게 지배되어 있는 걸 뺀 금액이에요. 뺀 금액. 그럼 요거 빼기 100 빼기 36 하면 지분율이잖아요. 얘들 어디고 XM에서 지분화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걸 뺐더니만 이 수치가 나왔어. 원래 XM 재팬을 75%를 XM이 가지고 있는데 XM 재팬이 가지고 있는 게 25%란 말이지. 그거를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 55억의 매출이 발생되었다. 근데 뺐더니만 순이익이 1억 5천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요약 포괄 순이익점 계산하더라도 단기 순이익이 XM 재팬만 7,800만 원 이득 받고 단데 다 마이너스다. 1억 9천 까먹었고 9천만 원 까먹었고 3억 9천 까먹었고 매출액이 여기는 30억 아까 계산했죠. 30억 나왔던 게 단기 순이익이 2억밖에 까먹었어요. 2억 나왔어. 마이너스 2억. 작년에도 까먹었네. 전반기에도 까먹었네. 전반기에는 그래도 XM 차이나 맥게이지 미국은 그래도 흑자 났는데 얘만 그렇네. 얘 어디야? 신시웨이 얘가 그거네. 그쪽 보안 그거 뭐고 암호화 걸고 하는데 그겁니다. 여기도 아까 요거 현금 흐름이죠. 얘네들이 현금이 잘 플러스로 돌고 있나 보니까 엑스제팬이 아니다. XM 재팬이 현금 잘 플러스로 돌고 있고 XM 차이나도 현금을 돌고 있고 신시웨이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 뛰고 해도 돌고 있는 게 없어. 매출 비해서. 그럼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맥스 게이지는 마이너스 7천만 원. 현금이 안 돈단 말이야. 부채율은 14%. 부채율 계산하는 거는 자본에서 부채율을 나누면은 16% 나오죠. 7에서 요거 11을 나누면 되죠. 74에서 11을 나누면 0. 얼마 나오는데 100 곱하기 100 하면 16. 재무제표 상태 다 봤던 거고 부채 총계 다 봤던 거고 단기 순이익 아까 다 봤던 거고 단기 순이익이 또 87원 나오네. 이거는 연결했을 때와 연결 안 했을 때 차이인 것 같은데 단기 순이익에서 나누기 뭘 하면 됩니까? 주식수가 뭐지? 3,300만 주잖아. 대충 계산해 보면 또 계산해 보자. 2,866만 28억이잖아. 28억 공세금 28억 나누기 주식수 3,300만 주 대충은 86원 맞죠? 정확하죠? 틀릴 뻔했네. 깜짝 놀랐네. 86원 정도 나온다. 저게 뭐다? EPS다. 그러면 이제는 적정 주가 계산 잘 안 해보는데 87원이면은 이게 6개월 치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90원 잡고 곱하기 2를 하면 180원. 180원인데 지금 이거 4천 얼마 했다 아니야? 4천 원 나누기 180 하면 멀티플 한 20, 한 4, 3, 38에 24, 멀티플 한 23, 200원 채도 20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멀티플 한 2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가 멀티플 20 이상 받을 수 있는 회사면 싸다. 못 받을 것 같으면 비싸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보통 계산 안 해보려고. 영업활동 흥금으로 아까 말했고 단기 순이익에서 영업으로 인한 자산들, 뭐 부채들, 뭐 이렇게 매출 채권 이런 걸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것들. 경과기간별 채권, 매출 채권 잔해 3개월 이하의 3개월 안에 받을 돈이 37억. 1년 3개월 초과되고 1년 안에 받을 돈이 12%인 5억 이렇게 되고 있다. 주주에 관한 상황은 조봉암 대표이사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인데 XM 대표이사, 에스텍 대표이사, 한국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술 전문팀을 하다가 전문팀을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원래 여기서 오라클에서 근무하다 나와가지고 회사 차렸거든요. 그렇게 다 웃었대요 그때는. 이렇게 지금 있다. XJ팬한다. XM 재팬, XM 차이나 이사로 있고 여기 보면 있네. 조종함 변경 후 최대 주주 위드 인베스트먼트가 변경 전 최대 주주였는데 회사를 합병하니까 요게 조종함 씨가 최대 주주가 되어서 주식수가 지분율이 51% 됐다가 이제 스스스스 하면서 지금은 38%로 되었다. 평균 근무 연속이 4년 6개월. 일반 내가 요즘 최근에 한 9년 막 10년씩 보다가 4년 6개월이면 좀 작게 보인다 맞죠? 아까 연구 인력이 60명이었죠. 60명. 연구직 204명 중에 60명이 연구직이네. ECS
여기는 152명 중 연구직이 110명. 110명인데 연봉이 연구직 말고 평균 연봉이 종업원들 1,900만 원. 2018년, 2019년 가장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연구직 110명 중에 68명이 평균 근속 연수 10년 이상. 작살나죠. 이 정도는 돼야지. 거기에 비하면 택도 없는데 근데 이거가 사업성이 조금 떨어져. 콜센터 비슷한 그거 1차 그건데 그게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떨어져. 이것처럼만 좋았으면 무조건 여기 올빵인데 맞지? 여기는 사업성이 좋아. 근데 여기보다는 조금 뭐한다. 미등기 임원은 4억 9천 4,9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자, 아까 전에 봤던 거 이거 100만 원짜리 그거예요. 전환사채 뭐 이거 그거고. 그래, 요거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요렇고 요거 이제 네이버에 보면은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17년부터 18년, 19년 300억, 330억, 340억 고르게 영업이익도 50억, 40억, 60억 이렇게 고르게 여기 또 팍 튀었는데 이런 식으로 고르다라고 표현해. 나 하여튼 영업이익률 16%, 13%, 18% 이렇게 좀 뭐 마이너스 없이 쭉 나고 이거는 순이익률이 조금 빠졌지만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부채 비율은 아주 낮고 당자 비율은 아주 높고 이건 당장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게 540%란 말이에요. 유보율도 굉장히 1000%를 쌓아둔 거, 1700% 쌓아둔 거고 2020년 1, 2분기를 봤을 때 반기분을 봤을 때도 이렇게 나오고 PBR도 1.18, 1.68 합치면은 뭐 1.3 정도 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수치를. 근데 이 뉴스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대표 수혜 사실 사상 최대 실적 갱신 다 그런 말밖에 없어. 그런 뉴스밖에 없어요. 다 갱신. 다 갱신, 다 갱신. 75억 역대 최고 실적, 영업이익 막 75억 막 마곡 산업단지 토지 99억에 양수했다고 봤는데 R&D 센터 건립 부지 매입 요런 거 딱 바로 썩히면 되는 거죠. 같은 날이고 뭐 그런 것들 뉴스가 그런 것밖에 없고 분기로 보고 연간으로 봤는데 매출액이 아까 봤던 거 그대로 2015년부터 200억, 270억,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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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270억, 330억, 320억, 340억. 영업이익은 40억, 14억, 54억, 45억, 63억. 조금 들쭉날쭉 좀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2020년에는 지금 얼마야? 영업이익이 16억이잖아. 16억인데 여기 63억보다 더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 나와야 돼요? 택도 없겠죠. 작년보다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일 거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꾸준하게 플러스로 유지해왔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고 재무활동도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됐지만 플러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있다. 여기는 EPS 계산하는 거는 34원 아까 한 90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거는 계산 안 했는 거. 요거 합치면 한 75원. 그러니까 1년치를 2를 곱하면 150원. 150원 정도 되겠죠. EPS는 주당 순이익.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마곡단지, 캠퍼스 입주,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옵스 자동화 전문기기, 인스랩 투자 협약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사업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 인터맥스 클라우드 출시. 인터맥스가 2019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적을 수밖에 없네. 맞죠? 조금 커지겠다 이게. 특수 기술도 있고 하니까 맞죠? 지금 요거 두 개가 매출이 다 잡아먹고 있잖아. 인터맥스하고 이런 거는 매출이 작아요.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16%면 많다. 괜찮다. 연구개발비가 40억. 이건 뭐야? 120억 썼다고? 믿으라고? 연구개발비 이거 120억이다. 120억. 잠깐만. 120억이다. 왜? 야, 단기 피처리병이 뭐지 이거? 120억 뭐 잘못된 것 같다. 맞죠? 하여튼 40억을 쓰고 있다. 평균 건속 연수는 4원 4개월. 이렇게 제품은 인터맥스 맥스 게이지가 수출이 12%, 내수가 87%, 19년 12월에 이런 식으로 발생되고 있고 전환사채는 계속 발행되고 이 회사 사장의 스타일이 계속 이제 사업을 벌리는 스타일이야. 돈 있으면 막 사고 계속 이제 어떻게 갈 방향은 정확히 잡아놓고 수시로 바뀌는 사람이라. 어떻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으면 바로 수시로 키를 털어버리는. 어찌 보면 이제 주관이 없고 주관이 없단다 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작은 회사가 사는 법이라고. 자기는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현금 유출이 없는 뭐 이렇게 이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플러스 되는 거. 요거는 건 세금이겠죠.
아니다.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가 뭐 요중에 이거 눌러보면 나오겠는데 그때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다 해도 이자 수입 239억? 이자 수입이 236억이래. 아 이건 보면 안 되고 이건 뭐 전년 대비 이거는 보면 안 되고 이걸 봐요. 이까지 19년까지 안 나오네요. 2020년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유지되고 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이 발생됐을 때 매출 총이익은 59%, 영업이익률은 18%, 순이익률이 14%. 매출 총이익률이 뭐지? 매출에 이익을 발생되는 거가 매출 원가 대비 이익률인가? 매출 총이익률은 좀 헷갈리는데 이거 나중에 눌러봐서 봐야 되겠다. 매출 총이익률은 그냥 내가 생각하기로는 매출 원가 대비 그 58%가 남는 건 것 같아.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두 자리, 순이익률도 두 자리. 높은 거죠. 괜찮죠. 이게 공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월덱스나 KC 이런 것들도 공장 없는데 이마에 나오잖아. 맞죠? 그건 공장이 있어도 재료값이 너무 안 드니까 이마에 나오는 거. 국도화학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는 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은 잘하지만 뭐 이게 한 4%밖에 안 되거든. 영업이익이 6% 이런 거. 순이익률도 4%밖에 이래 안 돼요. 그런데도 돈 그만이 벌고 그만이 쌓아둔 거 아낀단 말이지. 그래 보면 안정성 지표에는 부채 지표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고 비유동 지표는 떨어지고 있고 유동 부채는 이래 돼 있고 밑에 되는 건 마이너스 정도요. 순부채 부채가 이래도 17%밖에 안 돼. 17% 마이너스 17% 17%밖에 안 돼. 부채율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거지. 매출 총이 이거 맞지? 요거는 캐시 사이클, 매출 채권 사이클, 회전수 100일 만에 돌아오고 뭐 100일 만에 돌아오고 이런 거. 자, 요거는 분기마다 분기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한 40일 만에 돌아오고 2020년 초창기에는 한 6, 70일 만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41% 증가했고 영업 이익 흑자 전환하고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하고 국내 최초 딥러닝 탑재 AI 기반 IT 운영 진흥화 솔루션 사이옥스를 출시하여 금융 제조 분야 주요 업체들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은행 고객은 금융은 95%를 점유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EPS를 139원으로 예상하고 있네. 그 정도 됐죠. 그 정도. 그리고 아까 계산했는 거 75, 요거 두 개 더하면 75 곱하기 2는 150원. EPS 곱하기 멀티플하면 적정 주가로 나오는데 요 수치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그냥 멀티플이 예상 얼마 나올까만 보는 거예요. 3,800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주가 나누기 그거 뭐고 EPS를 하니까 퍼가 나오잖아. 23 멀티플 23. 그럼 요 회사가 멀티플 23배를 받으면서 받아도 되는 회사인가 아닌 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세계로 뻗어 나가고 인터넷 기반이고 뭐 소프트웨어고 공장이 없고 20이 높나? 한 30 줘야 되나? 40 줘야 되나? 이건 개인이 계산하면 되죠. 자, 맥스 게이지 아까 나왔던 거 데이터베이스 금융시장은 95%를 매출을 차지하고 시장을 마켓쉐어 주요 시장 점유율 데이터베이스 성능 시장 그거 금융을 포함한 거는 한 65% 잡고 있다. 투자 R&D 43억 이거 180억 맞네. 120억. 야 이거 맞네. 이거 12년도 이거 뭔데 이거 120억 투자했다. 환장하겠다. 뭐 만들었지? 황금 로봇 만들었나? 매출 원가율 41%, 판관 비율 39%가 판관비로 나간다. 근로자 4년 4개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영업이익이 이거는 보면 안 되고 영업이익도 잘 봐야 돼. 영업이익과 현금 활동 흐름 그걸 두 개를 잘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도 속일 수가 없으니까 판관비에서 속일 수 있다. 판관비에서 영업이익은 판관비에서 나오니까 영업이익도 잘 봐야 돼. 영업이익 54억, 45억, 63억, 16억 꾸준히 그래도 이건 합쳐야 되니까 22억, 한 40억 정도 나오겠네. 54, 45, 63, 한 40몇 억 이렇게 뭐 그래도 크게 들쭉날쭉은 아니고 이렇게 좀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채 아까 나왔고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돼 있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투자는 잘 하고 있고 재무는 뭐 당장 갚을 필요는 없이 안 갖고 있다. 왜? 부채율이 17%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유동 비율 거의 700%.
돌 수 있는 돈이 당좌 비율, 당장 쓸 수 있는 게 700%, 부채 비율 16%, 장난 아니죠. 유보율 2000%, 돌릴 수 있는 간격 쌓아둔 게 순차입금 비율 뭐 나는 뭐야 시가야, 이자 보상 비율 뭐야 매출액 증가율이 12%뭐 이런 거 이거는 보기가 내가 잘 몰라가 패스. 그래서 이거 뉴스 그걸 보면은 조종암 대표를 검색하니까 변화무쌍한 시대의 엔지니어가 천연색이라고, 이분은 직원들 중에 책을 쓰게 하여 근무 시간에도 책을 쓰게 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한 달에 돈은 말이 안 벌어도 상관없다. 그건 그때 얘기다. 내 말이 한 달에 한 달, 두 달 후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내가 아마추어야 하고 덧붙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뭔 소리야? 아 굉장히 변화무쌍한 스타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난해 12월에 2016년이거든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12월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업체 클라우다인에 11억 투자했을 때 김병곤 당시 사장이 돈 많이 안 벌어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사장한테. 이 회사를 엑스엠에 흡수합병한 후 한 달 만에 말을 바꿨다. 얼른 돈 벌자. 그때는 돈 많이 안 벌어도 된다 했다가 이제는 얼른 빨리 돈 벌자.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상관없다는 건 그때 얘기다. 지금 또 바뀌었다. 쉽게 바뀌는 거지. 쉽게 바뀌는데 그게 뭘 위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꾼다 이 말이지. 순식간에 바꾸니까 굉장히 트럼프 같은 그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책을 쓴다. 이거 여기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책 쓴 것도 많고 막 이렇게 뭐 컨텐츠 만드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게 책을 쓰게 하는 게 이분이 이렇게 외교학과 출신이에요. 서울대. 근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엔지니어들한테는 근무 시간에 책을 쓰라고 한다. 솔직담백한 인터뷰도 인상적이었다.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뭐 이제 이 분야의 국내 점유율은 이 엑셈이죠. 엑셈은 데이터와 웹 서버 모니터링을 감수하고 분석하는 문제가 있는 튜닝하는 회사다.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바로 쓸 수 없대. 그래서 그거를 좋다고 인식시켜주고 하는 게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이 잘해야지.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엔지니어가 그걸 못 해줘 버리면 그걸 설명 못하고 그걸 흡수를 못 시키면은 그 뭐랄까 고객들한테 그걸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오라클에서 똑똑한 사람들 많이 데리고 나와서 승부를 했대. 오라클에서 근무하다가 같이 근무하는 사람도 많이 데려왔지. 그래서 이제 DB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엑셈이 워낙 독보적이라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도 한국에서 장사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외교학과 서울대를 다니면서 그때 어느 날 과제하려고 전산소에 갔다가 IBM 3050 호스트 터미널에서 SAS 통계 분석 시스템이 처음 접하고 거기서 신기함을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전산소에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96년부터 한국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로 4년 있으면서 기술도 익히고 책도 내고 특허도 냈다. 그래서 2000년에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오라클 SQL 튜닝 책도 냈고, 책을 내면서 지식을 총동원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책 쓰라고 하는 게 니도 책을 쓰면은 니가 머릿속에 있는 거 니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거 그거 몸속에 있는 게 글로 표현되는 거니까 더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걸 체계화 시키려고 그러면 글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체계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더 많이 된다. 내가 이거 유튜브 이거 하는 것도 주식을 처음에 글로 적고 공부하고 이어서 끝낸다면 그게 끝낼 수 있겠지만 유튜브는 내 말로 풀잖아. 말로 풀면서 스스로 정립시키거든. 그러니까 최소 3-4번을 본단 말이야.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지만 그건 그때 문제고 그런 거 하고 일맥상통하다 봐요. 그래서 이분은 책을 쓰게 해서 그 책을 출간하면 또 다른 홍보 효과로도 많이 쓰는 거지. 우리 엔지니어는 책도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우리 강의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거 내가 쓴 책입니다. 말하기도 편하잖아.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 혁신적인 생각들이지. 그래 이제 2-3년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경영 방식이 2000년대 중반에 큰 인기를 끌었던 지식 경영과 맥이 닿았는데, 지식 경영이 대가인 일본의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가 쓴 책에 따르면 회사 내 인재가 지속적으로 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식 경영의 요체라고 했다. 그가 주장한 지식 경영과 엑셈의 경영 방침과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인재가 지속적으로 나와야지만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거 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노책이기 때문에 계속 엔지니어에게 책을 쓰게 했고,
근무 시간에 책 써도 괜찮다. 뭐 지장 주고 막 그런 거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책을 몇 개 쓰는 직원들도 나오고 막 유튜브에 막 올린 것도 있고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많아요. 블로그 글 쓴 것도 있고 굉장히 내용이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쇄까지 책임 회사에 출판 사업부가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 거기서 다 출판도 다 해본 거야. 그거 언론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장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직원들에게 말할 때마다 회사가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제 했던 결정이라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오늘 뒤집어야 된다. 이거 존나 빠꼼한 생각이잖아. 어제 했는데 어제하고 말 다르단 말이잖아. 근데 그거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다고 봐요. 내가 어제 했는 거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오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가는 거지. 근데 그때 바꿔야 작은 기업은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흐름에서는 작은 기업일수록 유연해야 된단 말이지. 큰 기업은 이랬다 저랬다 해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트럼프 말고 저 밑에 동네 양아치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괜찮다. 아니다, 엑셀만 아니잖아. 쏘리. 자, 앞서 말했지만 제조업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삼성전자는 60년 만에 이만큼 키워왔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지. 10년밖에 안 걸렸단 말이지. 근데도 삼성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은 기업을 만들었다는 거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엑셈도 처음에 막 신규 사업으로 빅데이터를 추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막 또 흡수하고 흡수하고 막 이런 것들 막 할 때 사람들이 막 IM 클라우드, 선제 소프트, 클라우드 다인 지분을 인수한 거 그런 거 다 인 거 좀 더 커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못 하고 있는 사업을 그 회사를 흡수함으로써 더 키우려고 하는 것들인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채를 아니고 요번에 또 0%짜리 그 했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은행권에서 30년 빌려준 거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자가 굉장히 많고, XM은 정형 데이터 처리 기술이 뛰어난데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코스 등록으로 조달했던 100억을 가지고 흡수한 거지. 이제 CB 전환 사채도 만들고 해서 뭐 아까 무슨 회사고 뭐 이런 거 아이엠 클라우드, 클라우드 다인, 선제 소프트 이런 신시웨어 이런 회사를 흡수한 거죠. 지분을 흡수한 거죠. 그래서 회사 해외 진출에 대한 장밋빛 전망 같은 건 없다. 하지만 국내 시장을 하고 나면 뭐 충분히 뭐 나가는 거는 뭐 걱정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빅데이터에 투자해서 XM을 더 좀 비전, 안넷, 한글과 컴퓨터, 한컴 이즈, 나 한컴 이즈 있는데 시가총액이 6천억에 달하는 중량급 회사로 키우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지금. 그렇게 맞죠? 그래서 그러고 또 XM이 과일이 끊길 날이 없대. 과일이 굉장히 많대. 냉장고 열면 과일이 있대. 그래서 과일 잘 주는 회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문 열면 과일이 항상 있답니다. 이런 거. 스티브 잡스는 저에게 늘 영감을 주는 멘토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점들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경험들이 서로 연결되고 우리를 만들고 있죠. 돌이켜보면 과거에 했던 삶의 녹아들이 있고 전 운이 좋게도 행복한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글자 나오는데, 빅데이터와 오픈소스 분야는 어느 한 기업이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막 여러 가지 것들, 맥가이드와 인터맥스는 기존의 XM 핵심 기업들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 하여가지고 기존 라이센스 모델에서 별도로 추가가 될 거고, 세일즈 포스닷컴 이거 홈페이지 이거 XM 아카데미에 있으면 요거 있어요. 여기 이 회사 또 그런 링크 또 밑에 주소 넣어놨으니까 이거 자세히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뭐 SAS 모델의 클라우드 회사가 됐다는 걸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쪽의 경험을 누적시키면서 패키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종국에는 클라우드나 SSA나 PAS, PAS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분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저희가 RDBMS 쪽의 강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우리가 가진 플라밍고 데이터를 통합 관제 툴을 활용해서 맥스 게이지 4 히드랍을 만드는 거. 마지막은 분석이다. IM 클라우드를 통한 분석, 시각화 쪽의 전문 다양성을 가지고 빅데이터 전체적인 생태계를 파악하는 흐름을 가질 거예요. 이 큰 그림 그리고 있죠. 엑셀 연합군이 강자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소프트웨어는 미국 또는 선진국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는 높지 않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인정해 준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로서는 별로 낮을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세계적 글로벌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관제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소프트웨어만 딱 쌓아두면은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M 상반기 호조 예상 2020년 8월이에요. AI 클라우드 사업 기대함 요거 이게 이제 늘려왔잖아요. 늘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는 2018년 6월에 그거 7일 금융투자 IB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 인베스트는 IBCK 동양 중소 중견 그로스 2013 사모 투자 전문회사 PEF로 XM 전환사채 CB를 100억 원치 인수했다. 와, 해당 CB는 이자 없는 만기 30년 상품이다. 이거 아니죠, 맞죠? 이자 없는 30년 상품인데 중간에 그거 내야 되잖아. 그 이자가 원금보다 더 높은데 맞죠? 그거는 계산 안 하고 그거. 그래서 그 이자를 포함시키면 부채율이 한 40% 뛰어요. 그건 내가 봤는데 그걸 못 찾겠네. 그래 마무리 지으면은 이거 전자공시 자료가 247페이지나 됐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 난 두산중공업 보는 줄 알았어요. 하나 보는 줄 알았어. 하나. 깜짝 놀랐는데 아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다 꿈나라도 가곤 했지만 여기도 신용평가서는 없었고 데이터로 그냥 수치로 표현하면 영업실적 금리도 좋고 부채율이 17%고 국내 점유율이 65%에 은행권은 95%고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XM 때문에 진출 못하는 사업이었고 기존의 80%를 해외 업체를 다 쫓아냈으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지 실력으로 밀어붙인 거지 넘겨버린 거지. 이쪽에서 넘버원이 된 기업. 주력 무기는 맥스 게이지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거 그리고 용역 상품 전체 매출의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고 차세대 클라우드 뭐 사이옵스 뭐 그리고 E2B 이쪽 그리고 인터페이스 인터메죠 인터프로 그 매출이 19년부터 올렸기 때문에 증대될 거로 보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한번 손에 익은 거는 웬만하면 잘 못 바꿔요. 그게 가장 큰 무게. 접근성은 일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돈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만들기 내기만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한번 적응한 거를 쉽게 못 바꾼다니까. 폰 못 바꾸듯이. 폰 바꾸는 게 뭐 어렵다고. 근데 기존 안드로이드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적응하기 너무 힘들다니. 그래서 그 귀찮음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또 장점이 될 수 있고 저는 또 여기 회사 대표의 마인드가 좀 신기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쉽게 바뀌어야 되고 뭐라 해야 되나 이게 환경이 작은 회사일수록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기 회사에 없는 것은 땡빛을 내더라도 그런 걸 흡수해서 큰 그림 속에서 퍼즐을 맞추듯이 해나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게 안 하고 뭐 다른 거 그냥 돈만 막 썼다라면 이 회사는 말만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회사는 해가면서 일론 머스크처럼 뭐 이렇게 전기차 막 하라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래서 페이스북이 10년 만에 저리 큰 거는 소프트웨어 회사라서 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XM도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약한 게 아닌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인공지능 업무 처리 방식 사회 전반에 심을 수만 있다면 대박 아니면 대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총 1300억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업체가 시총 1조가 돼버리면 10배죠. 10배.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데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저는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줄 세우기 상위 리스트 있잖아. 지금 비추로세 1등 하잖아요. 미닌지 막 2, 3등 하고 막 이런 거 여기에 상위 순번을 차지하게 될 것이 분명하게 듭니다. 아이고 이거 한때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